자, 일단 어제 박진만 감독님의 재계약 발표가 있었죠. 우승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팀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박진만 감독님의 재계약 소식은 아마도 영겸혁 감독님의 재계약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한번 박진만 감독님과 영겸혁 감독님의 재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진만 감독님, 재임 기간 내 우승이 목표다. 재계약 삼성 박진만 감독, 기회 준 구단과 팬들 기대에 부응을 하겠다. 자, 실제로 금액이 거의 우승급 감독님에게 주어진 금액이 나왔어요. 2 플러스 1년에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원, 연간 인센티브 1억 원 등 최대 총액 23억 원의 조건에 사인을 했다. 그러면서 최소 2027년까지 삼성을 더 이끌게 되었고요. 박진만 감독의 소통 리더십과 팀 관리 능력으로 3년간 야수진 세대 교체 그리고 리그 최정상급 수비력을 이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상위권을 전력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감독 첫 해에는 리그 8위에 그쳤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리그 2위를 하였고 올 시즌은 리그 4위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팀이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거는 2010에서 2015년 삼성 왕조였던 그 이후 10년 만이다. 그래서 삼성도 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드디어 뭐 암흑기에서 탈출했다. 약간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지는데 큰 공을 세운 박진만 감독님이죠. 그러면서 박진만 감독님의 단기전 판단과 용병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게 막 그냥 이제 와일드 카드전부터 그냥 뭐 마무리에 뭐 가라비또 때려놓고 약간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부임 초기에 박진만 감독은 카리스마형이었다. 그런데 2023년 정식 감독 취임식 때 팀 분위기를 해치는 상황, 경기 집중력이 떨어져 있거나 해이한 모습을 보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덕장의 면모를 선보여서 이제 만두 감독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죠. 자, 시즌 초반 1할대 타율로 퇴출 위기에 몰린 디아즈에게 박진만 감독님의 면담 이후로 50홈런을 친 홈런왕에 등극했고 올해 풀타임 2년차 징크스에 빠진 김영훈도 감독님의 면담 이후에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면담과 미팅은 박 감독과 삼성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의 영겸혁 감독님이죠. 뚝심과 유연함 사이에 절묘한 줄타기, LG V4 이끈 염경혁표 지략, 신구조와 이끈 미그듬의 야구, 핵심 자원으로 주전 꾸리고 믿어줘, 김현수 오지환 베테랑 꾸준히 기용, 신인 선수 출전엔 충분한 시간 보장, 그리고 실패해서 해답 찾는 염유 유연제 등 여러가지. 그래서 LG 왕조를 기틀을 마련했다. 일주일만 즐기고 내년 시즌 준비하겠다. 요 사진은 2022년 11월 14일 LG 트윈스 사령탑 취임식의 사진입니다. 아주 밝죠? 그때보다 더 인상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영경혁 감독님은 홈런을 칠 때마다 한바구음을 터뜨리고 이제 뭐 20홈런 거구 박동원 포수를 반기다가 그의 강력한 하이파이브로 아파하는 사령탑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에 선수단의 사기는 한껏 고조되고 시즌 내내 LG 분위기가 그랬죠. 영경혁 감독님의 대명사 이 배치기를 선수들이 막 따라할 정도로 실제로 분위기는 영경혁 감독님과 선수단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리스마와 친근함, 뚝심과 유연함을 절묘하게 줄을 타는 균형감으로 영경혁 감독님은 이제 명장 반열에 올랐죠. 실제로. 그러면서 네 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했고요. 2020년대 정상을 2번 이상 밟은 유일한 팀이 되어버렸어요. 부임 3년 만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홍창기와 오스틴이 부상 이탈했던 7월이 위기였는데 김현수를 중심으로 신민재 문보경도 힘을 내주었고 구단이 자유계약 선수 김현수 박혜민을 잡아줄 거라 믿는다. 성장과 육성을 위해 두 베테랑이 필요하다. 왕조 건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샛별에게 시간을 충분히 보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강 5선발로 거듭난 송승기다. 2023년까지 1군 8경기 불펜 출전이 전부였던 송승기는
올해 정규 시즌 국내 선발 다승 2위, 11승, 평균 자책점 6위,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불펜의 히든카드였죠. 영경혁 감독님은 지나친 경쟁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승기한테 최소 한 달을 보장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다. 요거는 시즌 초에 말씀하신 이야기였는데 이 송승기 선수가 사실은 LG 왕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하지만 변화가 필요할 땐 또 과감하다. 한국 시리즈에서 오스틴이 3차전까지 무안타를 고전하자 바로 3번에서 5번으로 타선을 조정했고, 그리고 김현수가 3번으로 가고 문보경이 4번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타선의 연결고리가 이어졌던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톨허스트 교체도 신의 한 수였죠. 그러면서 톨허스트가 이제 5차전에서 6회 맞추고 힘들다고 해서 하니까 모자를 벗고 한 이닝만 더 던져줘 라고 부탁을 할 만큼 영경혁 감독님은 아주 선수들에게 부탁도 잘하죠. 그러면서 2년 전에 우승하고 김민성, 서건창을 백업 자원을 떠나보내면서 지난 플레이오프는 탈락을 했지만, 이에 영경혁 감독님은 내야수 구본혁, 외야수 최원혁, 포수 이주원, 투수 김영우 등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이 신구 조화도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신민재 선수를 부임하자마자 적극적인 이루수로 기용했던 것도 타격 연습을 이제 그때부터 시켰죠.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주요한 그런 것이 되었죠. 그러면서 3년 계약이 끝나면 영경혁 감독과 총액 30억 원 이상의 역대 최고 대우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투타의 소극적 자세를 고치기 위해 공격적으로 때리고 던져야 자신만의 존이 형성돼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는데, 부임 3년차가 되니 선수들이 많은 부분을 이해했다. 이것은 출루율 1위에 오른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승, 3위 우승, 진짜 무적 LG를 만들었고, 이제는 왕조 우승 감독상까지, 이제는 왕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실제로 이제 두산 감독님으로 김원영 감독님은 20억 원을 받았고요. SSG 이승용 감독님은 18억, 그리고 박진만 감독님도 23억, 염경엽 감독님은 2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우승팀 이범호 감독님은 2년 9억 원이었지만 1년 뒤에 3년 총액 26억 원 재계약을 했고요. KT 이강철 감독도 24억 원, 김태형 감독님도 지난해 24억 원이었고요. 역대 최고액은 김태형 감독님이 두산 시절 받았던 3년 28억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5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고 3번의 우승을 기록했거든요. 과연 염경엽 감독님이 당연히 이 감독님보다 지금 현재 최고의 퍼포먼스, 사실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이때가 가장 잘하기는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관중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억 원을 돌파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과 연봉이 7억 5천만 원씩이면 3년 총액 30억, 8억 원씩이면 3년 32억 원이 되죠. 그러면서 아마 갱신할 것 같고요. 영경혁 감독님이 대단한 점은 1994년 이후 우승이 없었던 팀의 계약기간 3년 동안 무려 2번의 우승을 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재계약에 대한 확답을 주셨지만 금액은 말씀하신 게 없다. 구광곰 회장님과 김인석 사장님, 차명석 단장님이 잘 챙겨주실 걸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어렵다는 영경혁 감독님을 이제 조금만 더 알아보면 성적과 성장을 같이 해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정규 시즌 전에 정규 시즌 우승하고 나온 기사인데, 초반에 심혈을 기울였던 유망주 구본혁, 이영빈, 송찬희, 문정빈 등 여러 선수들을 폭넓게 기용하면서 옥석을 실제로 가려냈고요. 시즌 막판에는 구본혁 선수의 활용을 넓히기 위해서 외야수로까지 했고, 박동원의 백업 포수로 이주원 선수,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는 송찬희가 외야 백업으로 나갔는데 후반기에는 박간호와 천송호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선수 적극적으로 기용했던 게 컸고요. 그리고 송승기의 기용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했죠. 경쟁 없이 그냥 너는 무조건 5선발이다. 그러니까 선수 보는 눈이 뛰어나고 김영우 선수도 이제 마무리 캠프부터 너가 뭐 마무리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네, 선수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구단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까지 완전히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박혜민과 김현수를 잡아라. 그 다음에 이재원 선수를 키운다면 성장도 시키면서 팀도 더 단단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승뿐 아니라 육성도 해야 된다. 내년에 신인들 중에서 2명 정도를 올해 가장 힘들었던 중간에 넣을 것이다. 그거는 바로 양우진 선수와 박준성 선수를 말하겠죠. 김영호의 연속성도 만들겠다. 이정용, 함덕주, 장현식은 겨울에 준비를 잘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셨죠? 이정용, 함덕주, 장현식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사실 필승조로 기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선발엔 5월에 돌아올 김윤식을 선발이나 중간 어디로 활용할지 고민할 것이다. 신인 두 번째 지명한 박준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신구 조화를 잘 만들 것이다. 김윤식이도 6선발로 열흘에 한 번이나 기용을 한다면 조그만 부상으로 인해 풀타임을 치를 수 없는데 1년 동안 꾸준한 휴식을 취하면서 던져준다면 시즌을 운영하는데 부상 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청사진도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영경혁 감독님 재계약 발표는 언제일 것이며 그 금액은 언제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재밌게 보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